안녕하세요, 주마카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조선기자재 모멘텀을 보유한 동일스틸럭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공부방, 토스, 스레드에서 동일스틸럭스는 강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스레드에도 이렇게 남겨드렸었고요.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종가가 2,600원이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주며 종가 3,365원, 29.92%로 마감했습니다. 정확히 예고한 뒤 이틀 만에 상한가를 직행해줬고요. 8월부터 9월 초까지 여기서 2연상, 여기서 3연상을 기록해주며 5연상을 만들어줬던 동일스틸럭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드린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동일스틸럭스가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모멘텀이 붙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스틸럭스의 오늘 상한가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조선의 최대 주주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동일스틸럭스는 대선조선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대선조선이 중형 조선사 중에서도 수주 확대와 AI 조선소 전환 관련 이슈에 중심에 서면서 대선조선의 최대 주주로 있는 동일스틸럭스의 수급이 집중되었습니다. 대선조선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스틸럭스가 대신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슈로 K조선 산업이 전략자산으로 격상되면서 조선 빅3뿐만 아니라 대선조선, 대한조선, HJ중공업, K조선까지 중형조선 4사까지 범위가 확정되며 조선산업 밸류체인 수혜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기자재 슈퍼사이클 모멘텀이 대점화된 것입니다. 8월, 9월 조선기자재주들이 한 차례 큰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최근 관세 협상 카드와 함께 K조선 전략산업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테마가 불붙고 있습니다. 동일스틸럭스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재차 수급이 몰린 것이고요. 이따 차트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동일스틸럭스는 5연상, 저점 대비 5배 이상의 급등 전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높은 베타지수, 강한 끼를 가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상승 예상도 이런 종목의 특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가총액 879억, 코스닥 소형주의 폭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테마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소형주가 강한 거래를 동반할 경우 상한가급의 강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했다면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오늘 동일스틸럭스의 상한가도 현재 시장 트렌드 안에서 모멘텀과 수급이 겹치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동일스틸럭스의 구조적 모멘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조선 핵심 밸류체인입니다. 동일스틸럭스는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대선조선의 설비, 기자재 협력 관계를 가진 핵심 주체입니다. 즉, 중형조선, 조선기자재 이중 모멘텀을 모두 갖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기자재 반등 혹은 재상승 구간 진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기자재주들은 지난 8월, 9월 폭등 이후 한 달 이상 조정을 거쳤고 이번 주부터 다시 수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대형주들도 신고가 및 연고점 돌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세진중공업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테마의 수급,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반등은 재료가 없이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서 조선기자재 수급이 재집중되는 시점에 맞춰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스틸럭스는 다 제쳐두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이 부분부터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밑으로 잡아 빼면서 최저점을 찍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때 동정주이기도 했고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용감하게 사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캔들이 모든 이평선 밑에서 놀아주고 있기도 했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나요?
물론 이런 종목도 해도 될 타이밍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긴 합니다. 다만 주식 공부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한가, 이연상을 기록해주면서 이평선 위로 뚫고 올라오던 시기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99.23%를 기록했던 이유였고요. 부실한 종목이 유상증자 성공 모멘텀 속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관심도 없던 종목이긴 했고요. 이렇게 이연상 포함 단기 급등이 나와주고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여기 표시해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격 지지에 성공한 후 다시 거래가 터지며 상한가를 기록해줬고요. 이때부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기자재 모멘텀, 대선조선의 최대주주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때부터는 확실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렇게 8월 31일 지난 공부방에서도 동일 스틸럭스에 대해 얘기해드리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기자재주들이 강세이기도 했고 동일 스틸럭스 포함 삼형엠텍 등의 상한가 종목들이 모두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의 소형주들이었고 시장에서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앞에 정고점을 넘고 이 부근에서 여기 5일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급등, 눌림, 그리고 가격 지지, 그리고 다시 급등, 이 정고점을 넘을 때 이 앞의 거래에 비해 거래도 줄었었고 그러면 이 앞의 거래들이 매집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때 시장이 조선기자재의 강세장이었고 시총이 가벼운 소형주들을 띄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작전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 진입 가능 신호를 드릴 수는 없었고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선기자재 종목들로 충분한 수익을 챙기기도 했었죠. 9월 4일 이날 단기 급등으로 인해 하루 거래 정지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다시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 앞에 2연상에 이어 다시 3연상을 기록하며 5연상급의 급등이 나와줬던 부분입니다. 이 당시 상따 하시던 분들은 놀랐을 것 같죠? 이 조정 구간에서 잡았다면 전혀 팔 이유가 없었고요. 물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니까 쉽게 간 것 같지만 당일 분봉을 확인하면 이때 잘 잡았어도 중간에 털린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작전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작전주는 직접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는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때 저가 883원에서 단기간에 최고 4,400원까지 거의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때 고점 대량 거래, 매도 신호죠. 거기다가 윗골이 다는 음봉 캔들이면 뭐 확률 높게 고점 신호죠. 친절하게 팔 기회도 줬었고요. 그리고 이후 하락 전환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질 때도 계단식으로 예쁘게 빠지고 있죠. 물론 고점 신호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다가 다시 반등 준화하고 기다리고 반등 준화하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판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급락을 줬다면 빠르게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계단식으로 이평선에 맞으면 떨어지고 이평선에 맞으면 떨어지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21선 조정이 좋다는 건 아니 이런 데에서 무작정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겠죠. 이 앞에서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작정 21선 조정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확실히 지지해주는지 그리고 캔들이 올라타주는지 완전히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데 무작정 예상하고 눌림 매매하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분들의 경우가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이때 이미 조선기자재 테마가 약세 흐름이기도 했고요. 반등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 위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오는 법이죠. 왜냐? 너무나도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뒤에 최소한 강한 반등 한 번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화요일 장이 끝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번 영상 앞에서도 스레드에 올려드렸던 부분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가격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표시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미 이번 주 들어 조선기자재 쪽이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 8월, 9월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도 어제 영상 올려드린 세진중공업이나 9월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오리엔탈 전공, 1승 등의 종목들도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동일 스틸럭스가 이상하리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가격 지지 흐름을 보이고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렇게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수요일에 살짝 상승하는 척했다가 한 번 더 눌림이 나왔지만 21선 위로 올라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오늘 장 초반 지수가 하락 출발 후 바로 가격을 회복해 줬었는데 동일 스틸럭스 역시 장 초반 살짝 눌리더니 바로 가격 회복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던 것을 분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급등이 나오면 VI에 들어갔을 때 계속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주포의 의도를 설명드리기도 했었죠.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 앞에서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물량 정리를 위해서라도 띄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그렇게 2차 VI를 거쳐 상한가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상한가가 갭으로 들어간 게 약간 신경 쓰이긴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아마 내일도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 정고 근처까지는 보통 가긴 하는데요. 밑에서 잘 잡으셨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침에 갭을 크게 주거나 강하게 한번 땡겨주면 그때 일단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조선기자재 테마가 강세를 보인다면 이 정고를 돌파해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원칙대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 상승은 진짜 상승을 위한 상승보다는 여기서 못턴 물량을 마저 털기 위해 띄우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신 분들은 마무리까지 잘 해보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았는데 어차피 제 채널이랑 영상이 구독자가 적어 노출이 잘 되지도 않고 보실 분들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분들은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가 알고리즘에 좋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대응 잘 하셔서 멋진 수익으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 빠른 브리핑과 실전 전략은 주마카세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문점 주마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